장익환 정성욱의 격투 격투 뒷담화. 뒷담화. 네, 안녕하십니까. 랭크5 정성욱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드FC 파이터 독사 장익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번 주는? 뭐 저번 주는 빨간 날이 월요일이 껴 있어가지고 푹 쉬고 잘 묵고 잘 자고 또 이렇게 뭔가 한 주를 위해 그냥 휴식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특별한 뭐 일정이라든가 뭐 그런 건 없었나요? 운동선수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잘 먹고 운동하고 쉬고 요 세 가지. 네, 그거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뭐 건강한 게 최고고, 그리고 또 대회가 또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대회 항상 준비하셔야 되고. 뭐 4년째 준비 중이라서 그냥 뭐 이제는 그냥 무덤덤합니다. 네. 그래도 뭐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올해 대회 한번 있다고. 예, 저는 이제 올해 12월쯤에 로드 FC 넘버 시리즈에 출전을 할 것 같고. 그 이야기는 네. 조금 있다가 예. 저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얘기는 좀 이따 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뭐 그렇게 특별하게 저번 주는 취재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뭐 일상을 말씀드리면, 제가 네. 입당을 했어요. 입당. 예, 입당. 입당이라고 그러면 무슨 뭐 정치를 하냐 갑자기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다라당당당당당당당, 예, 당뇨계에 저도 이제 예, 이게 사실 이전부터 좀 신호가 있었는데, 네. 네, 당뇨에 입당하게 됐고, 그리고 그 수치를 쟀는데 이 수치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앉아서 막 저도 모르게 졸고 막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다가 그 당뇨 선배, 그 이교덕 기자라고 있습니다. 당 선배예요. 당뇨 선배는 병원 가라 했는데, 제가 그래서 어저께 병원을 갔고 여전히 높은 수치 나왔고 약 처방 받았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운동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건강해야 돈도 버시고 행복함을 추구하는 거라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운동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천지 차이라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네. 그 당에 대한 막 그런 게 와서 심하게 와서 한 14일 정도는 걷기를 했어요. 예전에 장익환 선수 얘기도 생각나고 그래서 했는데, 이게 이미 이제 좀 약간 그 입당을 해버리니까 몸이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약간 좀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예, 그거를 어저께 약을 처음 먹고 느꼈습니다. 예, 약을 먹으니까 솔직히 막 좀, 예, 막 손발 저림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약 먹고, 그리고 오늘부터 또, 예, 식단 조절 들어갔습니다. 얼굴이 사실 좀 조금 좋아 보이는데 그러세요? 오히려 또뭐 운동하셔서 그런가 뭐 다이어트 식단 들어가서 그런가 예. 얼굴이 사실 점점 좀 좋아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때깔이나 뭐 그런 게. 걷기를 좀 해서 조금 좋아진 것 같고요. 그래요? 식단은 오늘 그 제가 아는 네. 그 뭐라 그러죠? 그 도시락, 그 식단 도시락이 뭐 이건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로드몰 예전에 한번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괜찮아서 이번에도 로드몰을 시켜서 먹었는데 지금 배고파요. 식단 자체가 사실 네. 이제 배고프고 허기 찌는 건데 네. 그때마다 배고프시면 네. 뭐 팁인데 뭐 아몬드나 뭐 호두나 예. 견과류는 괜찮아요. 견과류. 예, 조금씩 이렇게 출출할 때 네. 드시면 그 뭔가 배고픈 게 좀 없어져요. 네, 그래서 견과류 좀 드시고 예. 아예 안 드시고는 나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도 좀 드셔서 포만감이라도 좀 살려야죠. 뭐. 전에 제가 처음 할 때는 실패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그 도시락을 3개를 먹었어요. 그럴 바에 그냥 뷔페 가세요. 뷔페. 세개 드실 정도면 뷔페 각이 뷔페 각. 거의 뭐 그게 하나가 299칼로리니까 거의 1000칼로리. 뭐 이해합니다. 그 도시락 자체가 사실 식단 자체가 네. 양도 적고 빡세요. 그냥 너무 뭔가 일반인이 먹기 위한 그 도시락인데 적어요. 사실 일반인 평균적으로 이제 따지면. 근데 이제 제가 확실히 이제 그 몸이 안 좋아지고 그런 걸 느끼니까
이게 이제 몸에서도 약간 배가 고파도 이제 제가 좀 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이 뭔가 와닿아야지 네. 이렇게 실행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도 뭐 약 같은 거 안 챙겨 먹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됐네요. 아무튼 뭐 이거 재밌는 얘기도 아니라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건강을 위해 네. 오늘부터 더 화이팅 하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일단 뭐 근황은 대략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일단 저번 주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게요. 일단은 뭐 유튜브가 언제나 핫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아, 요새 가장 격투기도? 핫하죠. 예. 그래서 뭐 유튜브의 세계라는 뭐 이름으로 음. 일단 좀 뭐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 그 성명준, 엄태웅 이 두 분이 예. 싸웠어요. 아, 예. 보셨죠? 싸웠습니다. 예. 어, 봤고요. 제가 생각했던 그림대로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80%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스탠딩에서는 엄태웅 선수가 좀 더 뭐 뭔가 압도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타이밍적으로 잘 맞췄고요. 성명준 선수를. 성명준 선수는 그 반면 그래플러로 약간 넘어뜨려서 이렇게 마운트 타서 파운딩으로 이렇게 끝냈는데 어쨌든 엄태웅 선수는 타격가고 성명준 선수는 어쨌든 유도 예. 식으로 테이크다운을 노리는 그런 그래플러에 가까운 거라서 창과 방패의 경기가 좀 이렇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어쨌든 1라운드 안에 피니시가 났고요. 네. 파운딩으로 성명준 선수가 1라운드 때 한 대 큰 거 한 대 맞고 그냥 계속 케이지 레슬링 하려고 계속 붙었고요. 발목을 이용해서 넘어뜨려서 거기서 바로 마운트를 타서 중심을 잘 잡으면서 파운딩을 잘 쳐서 이게 이제 심판이 말렸습니다. 말려서 뭐 좋게 잘 마무리가 됐고 뭐 둘이 그 악감정은 잘 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봤을 때는 서로 뭐 껴안고 서로 이렇게 악수하면서 잘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두 분이 유튜버니까 요즘에 또 유튜버들이 그런 걸 잘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 설정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전에 뭐 경기 전까지는 서로 막 욕하고 뭐 부모님 찾고 뭐 심한 경우는 뭐 부모님도 찾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거 하다가 어쨌든 너무 그렇게 감정이 고래 쌓이면은 싸우지도 못해요. 진짜 말 그대로 가서 뭐 그러겠죠. 예전에 로드 FC 보면 박경수 선수의 김영수 선수 네. 개최량 때 현근이 형이 김영수 선수 싸대기 때렸잖아요. 개최량 때. 네. 이제 그런 악감정들이 너무 많으면 네. 경기에도 잘 안 나오고 이 포커페이스가 안 되니까 뭔가 뭐 그런 상황들이 좀 저도 실제로 봤죠. 예, 그래서 풀 건 빨리 풀고 경기는 경기고 싸우면 또 밖에도 싸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텔링이나 그런 걸 좀 만들기 위해서 네. 약간의 그 뭐라 그러죠? 부딪힘 같은 거를 좀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어쨌든 뭐 둘이 바깥에서 싸웠다고 해도 서로 껴안을 수 있는 거 어쨌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네. 저는 뭐, 그렇게 봐요.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뭐 시합 끝나고 서로 이렇게 또 마무리를 잘 지었고요. 뭐 엄태웅 선수가 이제 다음 상대로 설용호 선수를 좀 언급했던 부분이 있고요. 성명준 선수는 지금 그 케이지 승리해서 케이지 위에서 이게 세레모니 하다가 케이지 내려왔는데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지금 수술을 하고 죄송합니다. 입원했습니다. 수술하고 이제 지금 입원 중이고 그 훈련하기 전에 누구랑 하다가 80% 정도 끊어졌어요. 아 이미. 예, 끊어진 상태에서 이기고 이제 케이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승리의 표시를 하고 떨어지는 그 과정에서 무릎이 살짝 이제 거기에 데미지가 왔나 봐요. 접질려 완전 완파가 돼서 며칠 전에 수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니 이게 제가 왜 웃었냐면 이 이긴 선수들 중에서 네. 승리 세레모니하다 실려나가는 뭐 그건 UFC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봤습니다. 발목 네. 끊어지고 무릎 끊어지고 그래서 그게 아드레날린이 좀 나와서 막 위험한 짓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때 많이 다치신 분들 많아서 이번에도 그런 사고가 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선수들도 많이 조심해야 돼요. 자이콘 선수처럼 그냥 멋있게 그냥 딱 그 뭐라 그러죠? 약간 무에타이 세레모니처럼 땅땅 하면서 그거는 이제 예전에 그 써서
네. 이제는 다른 걸로 독사는 뭘 쓸까? 뭐 이거 이런 건 아니죠, 설마? 그런 건 이제 옛날 뱀 구닥다리 모양. 방식은 좀 안 뱀 하고요. 모양. 독사는 독사답게 피니시하고 네. 뭐 그때 맞게끔 또 세레머니가 나오지 않을까요? 오. 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슈가 많이 있었어요. 이슈가 많이 네. 있었고 뭐 엄태웅 선수는 졌는데 설령호 선수 대결 희망이라 이거는 설령호 선수가 안 받아줄 수도 있겠는데요. 설용호 선수는 사실 그 유튜브에서 네. 개인 채널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깡패와 아니면 뭐 이런 깡패에 관련된 사람이랑 유튜버를 촬영하지 않겠다. 유튜브를 그거를 뭐 이렇게 선언한 적이 있어서 아마 경기는 별로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거기에 엄태웅 선수도 언급이 돼 있었고 안 하겠다는 그 명단에 딱히 뭐 안 할 것 같고 일단은 뭐 엄태웅 선수는 뭐 그럼 다른 선수를 찾겠죠. 그래도 좀 약간 이용은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언급은 했으니까. 근데 엄태웅 선수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블랙 컴뱃 쪽으로 지금 예,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경기가 예. 성명준 채널이랑 예. 블랙 컴뱃 채널에 들어가더라고요. 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블랙 컴뱃 검정 대표가 예. 이제 엄태웅 씨한테 연락해서 뭐 저희 채널에 와서 블랙 컴뱃에 와서 둘이 시합해라.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성명준 선수는 뭐 우리가 진짜 프로 선수도 아닌데 뭐 그렇게 간중까지 해서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해서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명준 선수는 뭐 이제 격투기를 안 할 것 같고 네. 이제 엄태웅 선수가 이제 아마 하게 되면 블랙 컴뱃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냥 제 의견입니다. 재밌겠네요. 만약에 뭐 블랙 컴뱃이야 지금 안 그러면 블랙 컴뱃 얘기가 안 왔으니까 그냥 이걸로 살짝 넘어가 보죠. 네. 블랙 컴뱃에서 지금 사커볼 킥하고 그라운드 니킥 그리고 스탬핑을 허용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저번에 그 뭐라 그러죠? 그 블랙 컴뱃 리그 거기서도 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팀 이영훈 선수가 네. 영타이거 선수가 이번에 예. 헌터란 분이랑 시합을 잡혀 있고 예. 그거에 맞게 지금 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커킥도 되고 뭐 니킥도 되고 뭐 옛날 프라이드 룰을 좀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것 같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최초 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그 이 세 가지가 들어간 데가 예전에 스피릿 MC가 있었고요. 맞아요. 근데 스피릿 MC가 팔꿈치가 안 됐어요. 그 프라이드처럼. 그런데 UFC는 이 세 가지가 안 되고 팔꿈치가 됐었죠. 그러면 다 합친 경기네요. 그 블랙컴뱃에서 만약에 팔꿈치까지 하면 우리나라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많이 개방된 룰 중에 하나의 대회가 됩니다. 최초겠네요. 네, 그렇죠. 뭐 그래서 뭐 그거에 맞게끔 지금 저희도 훈련을 하고 있고 최초니까 뭔가 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잔인한 면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또 설레기도 하고 보면서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건 뭐냐면 일단 그 이제 이영훈 선수 출전한다고 하니까 영타이거 선수. 네. 그래서 영타이거 선수의 생각과 그리고 자이콘 선수의 그 룰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상 위험이 좀 엄청나게 세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사커볼 킥이라는 게 말 그대로 머리를 이제 축구공처럼 차는 거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그라운드 니킥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약간 전술의 변화가 생길 거고요.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원하더라고요. 너무 레슬러들의 막 그 주무대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뭐 스탬핑도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원 챔피언십 같은 경우에는 사커킥이랑 그리고 스탬핑을 몸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몸이나 그런 쪽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좀 궁금합니다. 뭐 저희 팀 뭐 이영훈 선수는 워낙 젊고 룰이 없으면 없을수록 잘 싸우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뭔가 케이지 들어가면 또라이 되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싸우려고 그런 애라서. 예, 저도 세컨 들어갔을 때 약간 좀 놀랬고. 그리고 영훈이 같은 경우는 잘할 것 같아요. 그 룰에서요? 예, 잘 맞아요. 잘 맞고 저도 뭐 블랙 컴백 룰 봤을 때는 최초고 좀 더 신선하지 않을까. 요새 자극적인 유튜버 채널이 많이 나오잖아요. 좀 더 신선하지 않을까.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저번에도 자이콘 선수는 반 진단 반 동남으로 네. 룰이 없는 게 낫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그게 좀
바짝 긴장하면서도 아드레날린이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는 저도 무에타이 전적 포함해서 3, 4전 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한정된 룰로 하는 거에 이제 이게 많이 싸우다 보니까 네. 그냥 이제 스파링 같기도 하고 뭐 아. 좀 더 이제 그런 룰이 조금 없으면 좀 더 네. 긴장되고 뭐 재밌겠다 이런 거 있는데 저도 많이 싸우다 보니까 네. 그냥 또 경기하는구나 그런 느낌? 좀 아드레날린이 좀 많이 나와서 네. 나도 영웅이처럼 이렇게 막 미쳐 바짝바짝 뛰어야 되는데 음. 요새는 캐디 들어가면 약간 많이 침착해지고 예전에는 제가 알다시피 초창기는 막 싸우잖아요. 어우, 그럼요. 그럼요. 요새는 점점 스파링 하는 거 느끼면 요새는 수싸움도 많이 하려고 하고 스포츠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이 제 몸을 느껴요. 스스로가. 예, 예전에 막 싸웠으면 지금은 좀 점수 따먹기 막 또 들어갈 때 확실히 들어가고 뭐 이렇게 좀 상대방 헷갈리게 하고 그렇게 좀 연습 중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룰에 대해서 좀 약간 걱정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부상이거든요. 부상. 근데 뭐 시합 자체가 네. 부상을 주는 시합이기 때문에 종합격투기 자체가. 네, 뭐 꺾고 조르고 네. 사람을 어쨌든 항복을 시키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건 네. 다 감안하고 선수 생활 해야 되지 않나? 전 음. 항상 운동을 하면서 안 다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다치면 네. 어쩔 수 없다 생각해요. 음. 예, 뭐 안 다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종목인데 말만 스포츠지 사람 항복을 시키는 그런 네. 종목이기 때문에 네. 안 다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만큼 단련이 돼야죠. 왜냐하면 그렇죠. 나이가 먹고 제가 지금처럼 운동을 더 열심히 하는 이유가 네. 나이가 먹고 운동을 안 하고 있다가 나이가 좀 더 먹기 전에 한 번 더 뛰어야겠다 이렇게 하면 많이 다쳐요.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야행성이 다 잃은 상태에서 케이지에 들어가는 거랑 끝까지 야행성을 가지면서 훈련을 하고 계속 멘탈 잡고 들어가는 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전적을 쌓고 사회생활 하면서 관장하면서 이제 좀 몸 좀 풀어볼까 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많이 다쳐요. 안오골절하고 뭐 많이 다치거든요. 왜 훈련을 안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하게. 저는 이제 솔직히 챔피언전도 중요하지만 안 다치고 싶어서 계속 꾸준히 훈련한 것도 있어요. 야행성을 좀 잃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운동에 전념하고 있고 이번 상대가 누가 됐든 저는 계속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어디 하나 상대방이 부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야생성. 그러니까 그렇죠. 독사 같은 경우도 집에서 키우거나 양식하면 독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 먹는 거에 따라서 뭐 달라진다고 네. 하니까. 그러니까 사회에 너무 길들여지다 보면 이 독이 사라지는데 그 독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겠다라는 방금 그 독사. 네. 독사 장익환 선생의 네. 저도 그 독사람 별명이 2022년도에 저도 이제 우연히 이렇게 장난치다 이렇게 된 건데 애들이 너무 잘 어울린다. 정말 맨날 이제 독사라고 해요 저한테. 이칸이 이렇게 하면 독사라고 하고 찬성이도 독사야 맨날 이렇게 불러주고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다 독사라고 불러서 나도 모르게 이게 좋더라고요. 생각하면 저도 뭐 독한 면도 있고 막 끝장내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잘 어울린다. 약간 케이지 낭만 쇼스러웠는데 잘 됐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독사로 이제 앞으로 할 거고요. 저도 제가 이제 기대됩니다. 어떻게 경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약간 영어로 하면은 뭐 약간 스네이크 아니면 바이퍼 아니면은 베넘. 약간 좀 바이퍼란 그 닉네임 계신 선수도 있지만 엮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면 뭐 베넘도 괜찮죠. 베넘도 약간 좀 독한 그거라.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독하고 뭔가 독종처럼 훈련하면서 근성이 있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독하고 사납고 해서 독사. 네. 저는 말만 이렇게 독사 안 하고 싶죠. 그럼요. 행동도 같이.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주제 마지막이 뭐 이거는 이제 유튜버들의 다양한 컨텐츠들이 나오고 있다. 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좀 눈여겨본 유튜버들의 그 컨텐츠 보신 게 있습니까? 이번에 성명준 그 유튜버가 이제 저희 체육관 운동하다 보니까 이거 이것저것 들었는데 자기 채널에서 이제 격투기 선수들을 돕고자 뭐 이런 격투 서바이벌 뭐 그런 걸 대회를 열어서 달달이 뭐 후원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선수도 키워주고 양육하는데 뭐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그런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운동하면서 느낀 게 이제 이 운동이 힘든데 참 뭐
황보도 안 되고 뭔가 조금 안타까운 면이 좀 많나 봐요. 그래서 맞습니다. 자기가 예. 뭐 솔선수범해서 뭐 선수들 좀 이렇게 후원도 해주고 뭐 스폰도 해주고 그래서 시합도 열어주고 작게 뭐 그런 식으로 컨텐츠를 한번 짠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성명준 씨가 네. 그 서바이벌 대회를 만들고 네. 거기서 우승한 사람한테는 약간 좀 후원하는 형식이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뭐 세부적인 건 못 들었고요. 네. 저번에 뭐 성명준이랑 엄태웅 선수 경기 끝나고 자기가 이제 컨텐츠 만들 거라고 또 발표를 했었고요. 네네. 뭐 저한테도 뭐 구두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서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뭐 다른 쪽 유튜버들도 가만히 있겠을까요? 그렇죠. 네. 안 그래도 좀 많이 만들었다가 좀 실패한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냐면 일단 대표들이 약간 좀 선수 경험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승리 경험이 좀 있어서 일반인들한테 좀 어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그런 부분에서 제일 그 뭐라 그러죠? 잘 이거를 이끌어왔던 게 뭐냐면 블랙컴뱃이에요. 그 공식을 가장 잘 지켜서 온 거. 그러니까 블랙이라는 그 검정이라는 그 대표가 뒤에서 그냥 대표질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경기를 해서 그 선수 출신의 그 관장을 이기고 그러면서 그걸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뭐라 그러죠? 뭐 속된 말로 우려먹을 수도 있잖아요. 아, 난 1승 파이터야. 막 그런 느낌으로. 사실상 일반인이었거든요. 네. 제가 격투기를 하면서 느낀 건 네. 격투 대회사 회장과 네. 격투기 선수들은 네. 잘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도 중요하죠. 일단 소통도. 검정이란 분은 네. 일단 그 자기네 수속 선수들이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뭐 같이 운동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면 뭐 정이 또 쌓이겠죠. 네. 뭐 그러다 보면 또 서로 돕고 하고 뭐 이제 또 해줄 거 있으면 해주겠죠. 소통이 안 되면 사실상 사람 자체가 좋은 것만 보긴 않거든요. 좋은 것만 보진 않거든요. 아, 그럼요. 네. 인간 자체가 욕심이 많은 거라서 뭐 불만부터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또 서로 틀어지고 하는 그렇죠. 거예요. 소통으로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그럴 네. 때마다. 맞습니다. 근데 블랙 컴뱃이 참 잘 되고 있는 거라 생각하는 거는 대회사 측이나 선수 측이나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일단 홍보를 잘 해주잖아요. 네, 뭐 그건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까지 네. 띄워주면서 시합과 홍보도 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 캐릭터를 만들어주고 네.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수작업으로 검정분이 제가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블랙 컴뱃에 엄청 나쁘게 봤으나 네. 점점점 이 격투기 발전을 위해 한 뼘 더 이렇게 함께 가는 거라 생각을 하고 또 대표 검정이란 분이 참 이렇게 착실하시고 머리도 좋으신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가 끝났지만 어쨌든 계속 코로나 때문에 경기장도 많이 안 열고 네. 그거를 이제 유튜버를 활용해서 대회를 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머리가 좋다, 빠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 격투기하고 그 격투 유튜버들하고는 이제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 됐고, 아, 그럼요. 예,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거를 서로 좀 잘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제가 봤을 때도 아예 그냥 뭐 이제는 배척하고 뭐 예전에 얘기했던 갑질 뭐 그런 거는 이제 끝난 것 같고요. 예, 그런 단계 끝난 것 같고. 뭐 윈윈 마인드로 살아야죠. 그렇죠.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모르겠어요. 저는 좀 아직은 좀 지켜보려고요. 저는 계속 지켜볼 겁니다. 그런데 그 긍정적인 반응은 저도 있어요. 일단 선수들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예, 많이 좋아하고 있고. 예, 선수들이 다 좋아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볼 거고 앞으로 뭐 국내 대회사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봐야 됩니다. 끝까지. 그렇죠. 지금 뭐 블랙컴뱃에 이미 양희준 선수, 최현준 선수 다 넘어갔고요. 네네, 맞습니다. 둘이 뭐 시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예. 다 저희 로데프시 소속이었고 뭐 둘이 할 뻔했으나 그게 잘 매치가 안 돼서 제가 알기로는 양희준 선수가 참 그 까다로운데 어떻게 계약을 시켰는지 참 저도 궁금합니다. 예, 그렇으나 이제 양희준 선수를 이제 영입함으로써 최현준 선수랑 이렇게
매치가 성사가 됐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과 일반 분들에 대해서 많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그에 반면 또 블랙컴뱃에 지금 많은 대진들이 잡혀 있어서 예, 맞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한번 선수들도 좀 만날 거고요. 다음 주 정도에 좀 선수 네. 출전 선수들 좀 만나서 인터뷰 가능한 선수들은 좀 인터뷰도 좀 하고 예.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튜브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코리안 좀비 체육관 선수 2명이 좀 이슈를 이끌고 있다고 그래야 되나? 예. 그러고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정찬성 선수가 얘기하는 정찬성 여기서 이제 관장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정찬성 관장이 얘기하는 천재 1, 2호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누구지? 예. 1호가 아마 지금 AFC 챔피언 박재현 맞습니다. 맞죠? 라이트급 네, 맞습니다. 선수고 2위가 예. 2호가 장윤성 선수라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박재현 선수는 얘기를 저는 어떻게 얘기를 들었냐면 그 로드 투 UFC에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선수 이름으로 그 코리안 좀비에 박재현 선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제가 한참 이제 라이브 할 때 그 박재현 선수에 대해서 좀 알아달라 막 그런 얘기를 좀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 박재현 선수가 누구지? 그런데 사실 그 박재현 선수가 그 뭐 이제는 좀 적지 않죠. 그 5승 1패예요. 5승 1패. 그리고 5연승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AFC까지 합치면 5연승입니다. 5연승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름 이 국내 라이트급에서는 나름 이렇게 뭔가를 좀 쌓아온 선수더라고요. 그리고 장윤성 선수는 사실 장윤성 선수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게 좀 적죠. 전적이 좀 적죠. 1승 1패입니다. 1승 1패고 제가 만난 건 브레이브 CF였어요. 브레이브 CF에서 출전을 해서 프로 2번째 경기였는데 패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엑셀 솔라라는 상대 선수였는데 그 선수도 프로 1전 같은 1전째였는데 2전째였죠. 같은 2전째였는데 왜 엑셀한테 졌냐? 뭐 장윤성 천재라는데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엑셀 솔라가 아마추어가요. 그 IMMAF라는 그 국제 그 아마추어 단체가 있습니다. 그 국제 아마추어 단체에서 10전이 넘어요. 10승 뭐 20승이 거의 20승 가까이 될 겁니다. 거의. 그렇게 쌓아놓고 와서 장윤성 선수랑 싸워서 어떻게 보면 장윤성 선수가 KO 당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게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한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두 선수에 대한 천재 1, 2호.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자이컨 선수가 좀 만나봤을 것 같은데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저희 팀의 훈련을 가끔 못 갈 때인 경우는 코리안 좀비 가서 훈련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같이 운동도 해봤고 뭐 찬성이가 저번에 이제 야유회 갔을 때 초대해서 DJ로 초대해서 같이 그냥 한번 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일단 천재 1, 2호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이 천재라는 뜻이 찬성이가 그 천재라는 게 뭐 쟤는 그냥 타고났다 그런 게 아니고요. 노력, 그렇죠. 그리고 근성, 뭐 그리고 뭐 의지, 맞습니다. 뭐 그런 걸로 탑 1위로 이렇게 선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찬성이랑 이렇게 가끔씩 웨이트 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물어보면 진짜 천재 1, 2호가 맞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정말 찬성이가 뭐 하나 시키면 될 때까지 한대요. 밤을 새서라도 될 때까지 한다는 그런 노력과 근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또 만든대요. 될 때까지 그냥 어떻게든 만들고 이렇게 성공하는 그런 동생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나라 월클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 답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두 선수가 다 뛰어나다. 그러니까 정찬 선수가 비슷한 말을 이제 SNS에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왜 얘네들을 천재라고 하냐? 얘네는 타고난 건 없는데 시켜놓으면 만들어 놓더라. 그러니까 천재에 대한 관점은
그 타고난 거를 너무 믿고 뭐 그런 믿고서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뭐 이걸 제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이콘 선수가 생각하기에 천재는 어떻습니까? 천재라는 뭐 예를 들어 기준? 일단은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재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재능이 뭐 있어요. 어쨌든 몸치가 네. 연습한다고 춤을 잘 출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이 천재 1, 2호도 네. 기본 바탕이 좀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따라온 노력이 있고 근성이 따라온 거고. 맞습니다. 뭐 그리고 신체적인 조건, 약간 뭔가 신체적인 뭐 힘도 세고 키도 크고 뭐 이런 나이도 어리고 이런 게 다 베이스가 또 맞춰져 있고요. 네.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그런 게 어느 정도 다 하나하나씩 있다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1, 2호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핵심이 이제 노력 네. 할 때까지 될 때까지 뭐 그런 근성 네. 그게 이제 밑바탕이 큰 거죠. 박재현 선수를 지금 이제 뭐 장윤성 선수는 경기를 더 뛰어야 될 거고 네. 박재현 선수가 이제 일단 AFC 챔피언이 됐습니다. 저번에 예. 그 강철부대 김상욱 선수를 이기고요. 네. 그래서 이긴 다음에 이제 뭐 정찬성 관장이 죄송하지만 AFC한테 죄송하지만 얘는 UFC 보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예. 직접 썼어요. 네.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좀 UFC 진출을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현 선수의 천재 1호의 UFC 진출. 충분히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오. 천재 1, 2호 이분들은 사실 쉴 때도 격투기를 하고요. 아 그래요? 박재현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시합이 끝났는데도 그 다음날 와서 운동하는 애예요. 쉬지 않고. 저 같은 경우 시합 끝나면 2주에서 한 달 쉬거든요. 예. 근데 박재현 선수 같은 경우는 오. 자기 몸 관리 체크하면서 운동하는 바로 운동하고요. 오. 장윤선 선수 같은 경우는 네. 뭐라고 해야 되나, 한참 놀 때고 네. 그냥 눈 뜨면 격투기 영상 보고 연구하고 미트 치고 뭐 그냥 격투기 머리 세가게 온통 격투기. 네.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빨리 크고 남들보다 더 위에 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둘 선수 엄청 다 집중하는 네. 그런 스타일인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좀 코리안 좀비 천재 1, 2호 저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만날 수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코리안 좀비 1, 2호 여기까지 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네. 독자들한테 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보내달라, 아니면 격투기에 불이한 뭐 안 좋은 사건 있으면 보내달라. 그래서 메일로. 그래서 저희 우리 그 노조위원장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네. 장 노조위원장께서 계시는데 네. 그런데 일단은 이번에 바로 왔어요 또. 저는 Q&A 안 올 줄 알았는데 네. 이분은 정성스럽게 리스트업을 해서 어. 저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단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그런데 대부분 질문이 로드 FC 그래서 관계자인가 이씨 그랬는데 이름 보니까 관계자는 아니에요. 근데 로드 FC 내용이 있어서 제가 로드 FC에다가 연락을 취해서 그래서 내용이 좀 튼실할 겁니다. 와우. 바로 시작할까요? 네, 뭐 바로 시작하시죠 뭐. 그러면 가기 전에 광고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광고 없죠? 광고. 지금 저희 광고 모집하고 있고요. 장익환 선수의 선수 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들, 그리고 아니면은 제가 이제 요즘에 살을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락, 밀키트 같은데 뭐 광고 받습니다. 제가 막 유튜브도 찍을 거고요. 장익환 선수 먹으면서 사진 안 올리겠습니까? 올릴 거예요. 예. 물론 물품도 중요하지만 광고비 중요합니다. 광고비. 그래서 광고 부탁드립니다. 광고 문의는 이메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mr.sungchong@gmail.com입니다. mr.성총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광고 집행해드리겠습니다. 광고 없었군요. 바로 시작하죠. 그냥. 바로 시작하시죠. 저희 2회.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로드 FC는 ARC 안 합니까?
한다면 언제 하나요?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네. 로드 네. ARC. ARC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규모가 작은 그 네. 약간 뭐라 그러죠? 그 밑에급 선수들, 초급 선수들, 초급 프로파이터들의 대회죠. 네. 제가 들었는데 11월에 한답니다. 11월이요? 예. 11월에 하고 대진을 지금 좀 짜고 있는 중이고 네. 장소는 뭐 아프리카 콜로세움 맞죠? 네. 예. 맨날 하던데. 예, 그래서 그 아프리카 콜로세움에서 한다고 하네요. 이거는 조만간 네. 보도 자료가 나오니까 뭐 기사를 저희가 또 쓸 겁니다. 나오면.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원래 11월 대회를 사람들이 장충으로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넘버링 대회로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장충에서 열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일단 대회 얘기 좀 들으셨어요? 원래는 이게 네. 11월에 넘버 시리즈 뭐 왔다 갔다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장충체육관 자체가 지금 코로나가 풀리고 해서 지금 각종 그 막 예매가 엄청 많나 봐요. 장난 아닐 겁니다. 배구며, 계약이 뭐 배구며 뭐 이런 콘서트며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약간 밀리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ARC부터 하고 그 다음에 넘버 시리즈를 할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저도 들었었고요. 어쨌든 로데프시 뭐 한다면 거의 약속을 지켰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올해 뭐 11월에 ARC 하고 뭐 12월에 뭐 넘버 시리즈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게 지금 자이컨 선수가 어느 정도 다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추가를 하면 일단 어쨌든 뭐 서울에서 대회를 할 것 같아요. 뭐 힐튼 얘기도 좀 살짝 나오는 것 같고 힐튼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집중도 잘 되고. 뭐 로드는 뭐 거의 연말에 거의 거기서 많이 했잖아요. 열었고. 저도 사실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올해 연말 시합을 준비하고 있고 아직 대진이 안 나왔고요. 뭐 장소만 이제 계약이 되면 바로 전화 준다고 했고요. 네,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안 그래도 여기 질문이 자이컨 선수님 상대는 문재훈 선수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저번 대회 때 문재훈 선수 상대한다고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재훈 형님이 자꾸 안 하시려고 하는 건지 뭐 왜요? 코가 아직 회복이 안 되셔서 제 다이렉트로 저랑 하실 수 있습니까 형님? 그러니까 코가 아직 안 나서 그러면 뭐 다른 후배랑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했고요. 뭐 대회사 측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뭐 이제 마음가짐이 후배가 됐든 선배님이 됐든 시합을 할 거다. 대진은 가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때 양지용 선수 한번 얘기하셨잖아요. 양지용 선수가 저를 한번 언급했었고 뭐 지금 5연승인가 했었고 뭐 명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 대회사 하면 또 해야죠. 양지용 선수가 그런데 또 지금 라이진 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또 많이 안 다치면 12월이면 좀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누구든. 네, 누구든. 저는 지금 뭐 빨리 경기를 해야 되고요. 뭐 저희가 선배님을 이렇게 우러러 봤었던 재훈 형님을 약간 좀 했던 게 약간 제가 세미 프로 때 재훈 형님 프로 선수였고요. 너무 잘 싸우시고 멋있게 싸우셔서 한 번쯤 싸워보고 싶다. 그 마음이 항상 늘 마음속에 간직했었기 때문에 한 번쯤 해보고 싶어요. 사실 재훈 형님 해보고 싶은데 재훈 형님은 코가 회복이 안 된다면 다음으로 미뤄야겠죠. 타이틀전을 지금 좀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저는 로데프시 타이틀전 명분을 이미 받았고요. 저번 대진이 미끄러지면서 재훈 형님 부상으로 미끄러지면서 대체 선수가 없기 때문에 타이틀 매치는 주겠다. 그래서 전 타이틀 매치를 생각하고 있고요. 뭐 상대는 뭐 누가 됐든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대되는 부분이네요. 네. 그리고 다음이 이제 박형근, 김승현 선수 뭐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로드 FC로 나오냐 어디로 나오냐에 대해서 뭐 이제 어떻게 말이 나와서 이건 제가 그냥 로드 FC 쪽에다 물어봤을 때는 로드 FC 쪽에서는 아직 좀 접촉이 없다고 하네요. 이 두 선수가. 이거는 저도 너무 많이 들었는데 뭐 김승현 선수는 아직 그 코 때문에 맞습니다. 뭐 운동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현근 형님은 인스타나 가끔 이렇게 인스타 쪽지 DM으로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 연말에 복귀한다고 하는데 어디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뭐 블랙 컴뱃이 될지 로드 FC가 될지 뭐
파이트머니 자꾸 파이트머니 하셔가지고 많이 주는 대로 가지 않을까요라는 생각. 그건 뭐 선수가 선택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 네. 예. 그럼 뭐 예. 돈을 많이 준다는데 뭐. 예. 돈이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데 뭐 박형근 선수는 로드 FC와 계약이 남아 있다라는 거를 들었고요. 그래서 로드 FC에 뛸 가능성은 뭐 열어두고 있다라는 얘기는 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드 FC 다음 제목이 일단 이거 여러분 듣는 분들은 일단 로드 FC 질문이 많기 때문에 일단 로드 FC에 대한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네.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사람들이 이제 주먹이 온다 같은 오디션 프로를 원한다고 하는데 왜 이걸 안 하는지 좀 궁금하고, 이분은 이제 그 일반인들을 패는 리얼 파이트는 별로다. 리얼 파이트 나오신 분이 바로 앞에 있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게 좀 답답하다. 이거 근데 리얼 파이트를 왜 했는지 저는 알아요. 이거 뭐 정문홍 대표가 얘기한 거예요. 그 댓글 이상하게 다는 애들은 뭐 혼내주고 싶어서 한 거라. 맞습니다. 저도 그런데 리얼 파이트 보면서 좀 시원했어요. 이씨 이상하게 댓글이나 달고 백날 싸워봐라 니네들 못 이길 건데 그런데 못 이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원했고,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오디션 계획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계획이 있고 원래 올해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로드 FC 못한 것 같고, 네. 내년에는 계속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또 오디션 또 되면 또 약간 로드 FC에서는 좀 급이 있고 약간 좀 선배급이라서 네. 약간 좀 그런 걸로 멘토라든가 그런 걸로 자이콘 선수 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좀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번에 나이가 먹으니까 떡상 되고 싶지도 않고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고 제 삶을 재미있게 살고 싶은 분이라서 하는 로드 FC가 저는 항상 저를 불러주면 항상 저는 달려가요. 왜냐하면 그럼요. 제 회사고 뭐 제가 아직 소속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저를 뭐 필요하다면 당연히 달려갈 거고요. 근데 굳이 뭐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 한다고 뭐 제가 뭐 이렇게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먼저 막 이렇게 달아서 그런 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도움이 될 거면 가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고요. 그 반면 또 아니면 그냥 좀 편하게 소주 먹으면서 지인들과 함께 재미있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약간 그 지금 독사 컨셉을 잡으셨으니까 약간 그 뭐 독사 멘토. 그래서 약간 좀 선수들 강하게 키우고 강하게 이기고. 근데 요새 TV 보나요? 제 TV 집이 없어서.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로 가지 않을까요? 요즘 세태가 유튜브인데 유튜브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TV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TV 요새 거의 집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로 간다면 많이 보지 않을까. 근데 요새는 격투 컨텐츠가 너무 많아서 그것도 요새 스토리 없으면 잘 안 보더라고요. 그럼요. 스토리를 좀 잘 만들어야 되고. 잘 만들어야 되고 캐릭터가 없으면 망해요. 맞짱이신 봐봐요. 저도 맞짱이 씨는 좀 못 봤어요. 맞짱이 씨 주먹이 온다가 가장 제일 핫했고요. 캐릭터가 있었으니까요. 몇 명씩 있었고 맞짱이 씨는 이제 제가 봤을 때 망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못 봤습니다. 그 파이트 클럽이 다시 올라와서 리얼 파이트도 어느 정도 올랐다고 들었고요. 뭐 이 기획이라는 게 타이밍도 맞아야 되고 맞습니다. 선수들이나 캐릭터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신중할 겁니다. 약간 근데 뭐 저 이건 개인적인 소망인데 멘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간 그 멘토를 하시고 저희 격투 뒷담화에서 뒷얘기 뭐 멘토로 많이 뽑히면 뭐 전 또 항상 로드 FC 부르면 달려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스케줄이 뭐 뭔가 겹치지 않는 이상 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뭐 만약에 된다면 격투 뒷담화에서 말 그대로 뒷담화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시죠. 유후.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드 FC에서 이제 그걸 좀 강조하더라고요. 제가 통화하니까 막 제가 좀 올드하다고 약간 놀리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너무 올드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제 젊은 직원들이 좀 들어왔대요 로드 FC에. 그래서 젊은 직원들 위주로 좀 뭔가를 좀 밀어주고 있다. 좀 기다려 달라. 그쪽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기자님한테 어떤? 로드 FC도 제 소속이지만 선수들이 이렇게 봤을 땐 지금 너무 구닥다리 방식으로 가고 있어서 그게 가장 아쉬워요. 쓴소리인가요? 어쨌든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뭐 영상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옛날 자료 너무 올라오고 막
큰 글씨 빨간색 들어가고 막 그런 영상은 이제 많이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안 볼 때 사람들이 안 볼 거고 뭔가 라이징처럼 네. 뭔가 하나를 만들어도 좀 제대로 좀 이쁘고 좀 멋있게 세련되게 퀄리티 있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홍보 자체도 네. 이제는 단순 기사만 떠서가 아닌 정말 좀 다른 방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너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똑같은 방식, 똑같은 걸로 해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너무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우, 소속 선수의 쓴소리 로드 FC는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예전에 저희 첫 회 녹음했을 때 네. 그 얘기 했거든요. 아, 로드 FC 정문호 회장님이 너무 많이 나온다. 난 거기에 선수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게 쓴소리가 왜 있어야 되냐면 네. 제 회사기도 하고요. 잘 되면 저도 좋은 거니까. 그렇죠. 뭐 근데 사실상 로드 FC는 선수들과 소통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블랙컴뱃처럼 그냥 뭐 그래서 약간 좀 그게 좀 가장 아쉬워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정 회장님 같은 경우는 뭐 네. 같은 소속의 원주짐이라고 하나 그죠 선수랑 같이 있다 보니까 소통도 잘 하겠지만 오히려 반면 좀 정 회장님이나 뭐 로드 FC 직원들이 좀 뭐 타지 사람들 선수들이 같은 소속 선수들이나 뭐 이렇게 좀 만나서 소통도 하고 불만 사항도 좀 들어보고 개선할 거 개선하고 그렇게 좀 다양성 있게 해야지 선수들이 좀 안 나가고 조금 의리 이렇게 하면서 갈 것 같은데 그런 게 너무 없으니까 소통이 없으니까 네. 그 선수들은 자기 전적 딱 채우고 계약 끝나면 딱 떨어지고 이게 사람 정이 있어야. 근데 그렇죠. 또 정 회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뒤통수를 당해서 그래서 이제 아예 선수들과 교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수록 뭐 계속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해요. 그렇게 이런 게 한번 등 돌릴 나는 이제 선수랑 안 친해져 이렇게 돼버리면 네. 계속 그 거기까지인 거거든요. 그렇죠. 뭐 등 돌리든 말든 뭐 그렇죠.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뭔가 좀 가오층을 이제 벗어나서 부드러운 층으로 오셔서 네. 그게 좀 안 되시겠지만 선수들이랑 좀 얘기도 하고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합니다. 저는 가장 그게 참 가슴 아픕니다. 그게 사실 예. 알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쏟아내 주셔서 사실 뭐 이제 하지만 저는 뭐 욕 먹을 각오하고 격도 뒷담화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뭐 로드 배신을 하는 건 아닌 거니까. 그럼요. 저는 로드 배신 끝까지 갈 건데. 사랑하니까. 예, 끝까지 갈 건데. 뭐 안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현실 그대로 이렇게 개선을 해. 제 입장이 제 주관적인 거라서. 그렇죠. 로드 FC 까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좋지 않나? 노조의 약간 좀 노조위원장의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요. 너무 저를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전 단지 로드 FC가 잘 되면 저도가 좋은 거니까 이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그 장 노조위원장님의 알겠습니다. 네. 그 뭐 그리고 계속 이어갈게요. 네. 그래서 뭐 일단 바뀌고 있고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장 노조위원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로드 FC하고 라이진 미디어 교류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언제 한국에서 볼 수 있냐 라이진. 일본 선수들을 좀 잘하는 선수들 좀 데리고 와서 유튜브 제작하는 거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그쪽 선수 좀 재밌는 선수 아사쿠라 카이 좀 데리고 와서 출연 좀 주고. 비싸요, 그런데. 아니 뭐 흥행을 위해서라면. 다 누구나 아니까. 그렇죠. 아사쿠라 카이 정도, 아사쿠라 형제는 뭐. 네, 아니면 그 중간급짜리도 일본 선수 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조금 우리가 그쪽으로 가서 찍을지 아니면 거기서 우리가 이쪽으로 와서 찍을지 이런 생각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교류를 좀 활발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또 자이컨 선수의 컨텐츠가 샵이 아니더라도 이런 뭔가 컨텐츠들 뭔가 격투기 주제, 뭐 얘기, 스토리, 뭐 이런 거 좋잖아요. 꼭 샵만 열면 그냥 그냥 샵하는 것다 이건데 약간 좀 서로 이야기도 하고 스토리 만들고 유튜브 제작도 하고 뭐 그러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여기서 제가 들은 얘기인 거거든요. 물론 다 돈이지만. 네, 다 돈이죠. 근데 확실히 그건 있대요. 로드랑 라이즈는 한 통으로 간다. 하나로 간다 이제부터 움직일 땐 하나로 갈 거고
그리고 그 한 통으로 가면서 이제 무언가를 만들어낼 거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힘들다. 예, 올해는 힘들다. 올해는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연말에 네. 그러니까 뭐 연말 대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TVN에서 이번에 잠깐 하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할지 아니면 뭐 어디서 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로드 FC가 뭐 방송국을 좀 많이 알아보고 있나 봐요. 예, 어디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스포티비에서 예, 그래도 뭐가 이게 제가 지금 이 격투기 바닥 10년 좀 안 되게 있었지만 네, 한번 또 회사 다녔던 삼성전자 자회사인 스테코 인사부서 오. 총무과 출신인 네. 제가 또 한번 말씀을 하자면 네, 방송국 조율하고 다 좋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 회장님 같은 스타일은 뭐냐면 네, 의리예요. 의리 얘가 캐릭터가 있든 없든 네. 재미가 있든 없든 의리로 네, 자꾸 넣어주고 네, 방송 시켜주고 네,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정말 그런 감사한 분이신데 네, 또 어떻게 보면 저 독사잖아요. 흥행을 위해서라면 네. 그런 사람 재미없는 사람 말고 진짜 네. 전적 다 필요 없고 얘가 캐릭터가 있으면 그런 사람 빨리 띄어서 음, 조금 게 뭐랄까 흥행성을 좀 더 선호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 하나 한 명 한 명 정 얘도 의리 있고 얘도 있고 다 챙겨주시면 재미가 없어요. 그냥 캐릭터 있는 따따닥 뽑아서 네, 그냥 재밌게 음, 이렇게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맞짱이신 같은 경우도 모르겠어 왜 그 망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절대 고수도 다 짬밥들 있는 선수도 나왔고 네. 그 스토리가 재미없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가 이슈가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흥행이 될 만한 그런 캐릭터 분들이 좀 딱딱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먹인다 보면 예. 잘 된 이유가 현근이 형, 그렇죠. 부산 협객, 다 스토리죠. 예. 김재현 야쿠자 네. 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잖아요. 캐릭터들. 예, 이게 이제 출연자들도 캐릭터 뽑아야겠지만 사실 선수들도 네. 뽑아야 돼요. 그렇죠. 예, 말 못하고 약간 좀 재미없고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분위기 다 깨거든요. 그거는 예전에 이제 김대환 대표도 한번 네. 언급했던 내용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김대환 대표도 앞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을 할 건데, 그러니까 거기 있었을 때요, 로드 FC 있었을 때 앞으로 오디션 프로를 할 건데, 네. 그럼 말 못하고 그냥 실력 있는 사람은 센트럴 리그 나오라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 그러니까 저도 그건 맞는 말 같아요. 실력 있는 사람은 센트럴 리그 나와서 전적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올라오고. 그런데 오디션은 그런 게 아니다. 오디션은 말 그대로 캐릭터 있게 재밌게 해야 오디션이지. 그건 맞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운동은 당연히 선수 입장에 봤을 때는 운동은 당연하게 잘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에 반면 자기 개발해야 된다니까요. 그럼요. 말도 잘해야 되고 네. 뭐 저도 말은 잘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 공부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어떻게 하면 유쾌하게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캐릭터를 만들 수 있을까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선수들이 약간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캐릭터 없이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되지가 아니고 그건 당연한 운동은 당연한 거고 그외 부가적인 것은 자기 스스로가 노력해서 뭐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그래야 대회 선수들도 그걸 딱 눈여겨 보다가 그때 딱 뽑아서 쓰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네. 종합격투기는 엔터테인먼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TV는 내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이제 그 로드 FC 미디어 라이즌하고 뭐 합쳐서 이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라이진의 한국 방송은 이제 내년쯤에 뭐 조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뭐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일단 넘어갈게요 이것도. 네. 뭐 일단 다 돼야지 뭐 하는 거죠. 뭐. 그렇죠. 돼야지 하는 네. 거니까요. 일단 뭐 그때 다시 계획이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번이 이거는 이제 각자 생각입니다. 로드가 깡패 출신, 양아치 건달 출신, 인터넷 방송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뭐라 그러죠? 그 자이권 선수는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캐릭터가 있어야 된다. 캐릭터가 있으니까 예. 이게 선입견인지 모르겠지만 네. 깡패들하고 뭐 선수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음. 열심히 운동해서 시합 준비하면 시합 나가면 그게 깡패고 그게 선수고 그러면 뭐 범생이들도 운동 열심히 해서 시합 나가면 범생인가요? 선수지. 이게 다 똑같은 선입견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네. 로드가 깡패 출신, 양아치 건달 출신 인터넷 방송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네. 두 분 생각이 어때? 이게 자체가
그 사람이 그 향기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뭐 쓰는 거 아닐까요? 향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또 향수를 뿌리겠죠. 네? 로데프 씨나 뭔가 이 방송사도 네. 이 냄새가 안 나니까 이제 그 향기를 찾아 향수를 찾아 향수를 찾아.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거기에 깡패가 있는 것이고 뭐 모범생이 있는 것이고 뭐 저처럼 뭐 직장인 파이터가 있는 것이고 그게 다방면인데 약간 이게 선입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최근에 이제 그런 기사도 나왔어요. 너무 이제 깡패 막 그런 사람들 콘텐츠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어린애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어린애들은 왜냐면 젊은 친구들은 따라하잖아요. 그걸 똑같이 따라하니까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근데 일단은 여기 로데프시라든가 격투기 단체는 흥행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차용하는 게 이해는 가요. 저는 예 기자로서 맞습니다. 이게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흥행이 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런 게 없었으면 흥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착하고 잘 싸우는 선수 제가 그냥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착하고 잘 싸우고 얌전한 선수가 있어요. 와 제가 봤을 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인터뷰를 하면은 1000이 안 나옵니다. 페이지 뷰가. 예, 유튜브 뷰가 뷰수가 이 선수 나중에 크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크게 되고 나면 많이 보겠죠 사람들이. 네. 근데 크게 되기 전까지는 네. 네, 안 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의 필요악은 있다라고 생각이 최근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필요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는 그 기준이 있어요. 대신에 진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일반 바깥에 나가서 진짜 뭐 양아치적인 행동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거는 대회사에서 그 사람하고 손절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렇죠. 예, 맞다라고 보는데 근데 거기에 올라와서 방송에 카메라가 비쳤을 때 양아치 짓을 하고 깡패 건달 느낌의 그런 걸 한다. 뭐 야쿠자 김재훈 선수 만나면은 싱글싱글 웃으면서 인사 잘해요. 되게 서글서글하면서. 순수합니다. 근데 그 개체량 때나 올라가면 캐릭터 만들어서 금광산 씨 막 목 잡고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뷰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욕하면서 보지 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구분을 못하는 우리나라 격투기 팬이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정 회장님이 야구자랑 아수리 형을 가장 좋아하는 게 흥행을 해주고 욕 먹으면서까지 흥행을 해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같은 나나 뭐 일반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 덕에 사실 우리가 있고 이 선수들 경기 보면서 우리 경기를 보면서 하는 거니까 욕은 이 선수들이 다 먹고 우리 같은 선수들은 다 뭔가 좋은 캐릭터만 남고 그래서 정 회장님은 약간 좀 멋있는 게 이런 거 다 챙겨주시는 게 좀 있어요. 생각해주시고 이런 야구자 아소리 형 이렇게 좀 악동 캐릭터들을 더 챙겨주는 면이 있죠. 되게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악동 캐릭터들이 인기를 끌고 네. 욕도 대신 먹고 네. 그런데 그 수혜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자이콘 선수 같이 뭐 이렇게 파이터에 집중한 선수들이 또 빛을 보고 있다. 지금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였습니다. 네, 저도 그 말 듣고 맞네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게 또 저희가 있고 감사하죠. 네, 욕은 다 욕은 욕대로 먹으니까. 그래서 근데 또 아수리 형이나 야쿠자 김재훈도 항상 만나서 이렇게 하면 정말 순수하시고. 그럼요. 한 착해요. 대회사를 위해서 일부러 하신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안 좋게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자기 캐릭터를 위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또 한 거고 뭐 그런 걸 또 서슴없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너무 그렇게 안 좋게 보지 마시고 그냥 네. 좀 긍정적으로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캐릭터로 봐주시면 되잖아요. 네. 여기서 하나만 더 붙일게요. 네. 격투기에 오기 전에 실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나 네. 다른 데서 네. 예,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예, 저는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살다 보면 뭐 실수 다 해요. 네. 예, 저도 젊은 시절에 뭐 그런 게 있었을 거고. 네. 하지만 격투기에 와서 아무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그냥 선수로서 인정하고 싶어요. 네. 왜냐면 사람들한테 그 기회라는 게 주어져야 되는데 기회라는 걸 뺏는 거는 되게 좀 잔인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얘는 옛날에 어땠다 말을 하면서 저한테
왜 그 사람을 취재하느냐, 그 사람을 뭘 뭐 띄워주느냐 이렇게 욕하는 분들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살면은 좀 인정은 해주자고요. 반성하면서 열심히 살잖아요. 아 그럼요. 예. 저는 성명준을 얘기하자면 네. 과거에 뭐 그런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뭐 사고 쳐서 뭐 학교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의 성명준은 달라요. 제가 뭐 좀 이렇게 친해졌다 이렇게 뭐 좋은 말 해준 게 아니라 전 독사예요.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얘기하잖아요. 저희 대해서 아까 뭐 정문홍 대표님도 막 욕하고. 네, 전 그냥 네. 다 말해요. 근데 성명준도 뭐 많이 친하진 않아요. 근데 얘기하고 운동하고 뭐 하지만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뭐 그리고 예전 과거가 성명준 아닌 현재 성명준은 정말 착하고 뭐 예의 잘 바르고 운동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더 열심히 사는 친구 동생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저도 선입 게임 좀 심한 편이라서 처음에는 막 그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저희 팀 왔을 때 근데 계속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옛날 성명준이 아니구나라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변하고 과거에는 누구나 실수하면 뭐 현재는 또 바르게 사는 그런 청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너무 안 좋게 얘는 과거는 너무 그거에 너무 휩쓸려서 그 사람을 너무 안 좋게 보지 말고 현재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한마디 덧붙이면 결국엔 그거죠. 격투기 와서 실수만 안 하면 돼요. 네. 예, 격투기 와서 그런데 실수를 하면 저는 매몰차입니다. 예. 네. 그러면 8번 질문까지만 가고 네. 저희가 질문이 아직 더 남아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예고를 또, 저희가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김재훈 선수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얘기를 해보면 네. 다음 상대가 정해졌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이게 금광산 선수하고 2차전이 계획이 됐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원래 김재훈 선수는 올해 하고 싶었다라고 하지만 금광산 선수가 배우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촬영 일정 때문에 올해는 좀 힘들고 내년 상반기 네. 이로 예정은 하고 있는데 또 혹시 모르잖아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재훈이 야쿠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리얼 파이트인가? 그거 찍을 때 같이 이게 있었지만 네. 누구든 다 싸웁니다. 오. 로드 FC에서 야랑 싸우면 싸웁니다. 금광산 선수가 아니더라도 얼마나 파이터고 얼마나 패기가 넘치냐면 네. 전 누구든지 다 싸웁니다 형님. 이 말 와 얘는 진짜 찐이다. 네. 사실 이게 선수라면 네. 좀 강한 상대 만나면 좀 이게 겁도 먹고 약간 좀 할 수 있을까 자신감도 많이 떨어질 텐데. 그럼요. 김재훈 같은 경우는 누구든 다 싸울 수 있습니다. 딱 이 말에 얘는 정말 찐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금광산 선수는 이제 배우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섭외가 힘들 거예요. 스케줄도 있고. 근데 생계니까요, 생계. 네, 예. 2차전 하면 재밌겠네요. 네. 그러니까 억울했으니까 네. 그리고 로드 FC 입장은 그거래요. 그러면 종합격투기 아니면 복싱도 해라. 복싱도 열어줄게. 왜냐면 복싱 했지 않습니까 이미. 네. 뭐 지금 저번에 뭐 누구죠? 네. 남희철 선수하고 네. 예, 권한 선수도 했었고 네. 뭐 유도도 했었어요. 예, 그 거포 네. 예, 유도도 했기 때문에 근데 예, 그 매운맛 먹다가 네. 갑자기 미지근한 만 먹으면 그 재미없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복싱이 왜 가능성이 있냐면 네. 금광산 선수 그러니까 선수라고 부를게요. 금광산 선수가 복싱을 많이 수련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대회도 좀 나오고 그래서 아무래도 두 사람 경기는 복싱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냥 제 생각을 해봅니다. 로드 FC에서 열어줬거든요.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뭐 둘이 하면 2차전 자체가 일단 흥행성이 될 것 같고요. 네. 종합격투기로 하면 엄청 더 흥행할 테지만 어쨌든 복싱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더 남아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음 주에 시작하면서 한번 좀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요. 네. 그리고 그냥 격투기 대회 일정 몇 개만 좀 소개하고서 네. 이제 마지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0일 날 그 코리안 탑팀의 송혜윤이라는 선수가 판크라스 일본 판크라스에 출전합니다. 그래서 송혜윤 선수는 김솔 선수한테 이제 WFC에서 타이틀전에서 져서 아쉽게 타이틀을 획득을 못했는데요. 아직 그
전적이 많지 않아요. 네. 오전 이하라서 네. 파이크라스도 아무튼 뭐 좋은 그 뭐랄까요 경험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11월 15일 날 맥스 FC 23 대회가 열립니다. 저 오. 익산에서요. 오. 또 입식 출신 아니십니까 또? 네, 제가 또 입시 출신이고 예. 맥스 FC 정말 네. 좋아합니다. 오. 네, 우리나라의 예. 입시 격투기에 약간 좀 한 획을 지금 긋고 있고요. 네. 한 번쯤 또 뛰어보고 싶은 무대예요. 나중에 한번 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스페셜 매치 같은 걸로 한번. 좀 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맥스 FC. 아, 네. 제가 그쪽 관계자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날에 그 이제 일본 라이즈라는 입식 격투기 단체 큽니다. 여기 나스가와 덴신이 여기 출신인데 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챔피언이 2명이 있어요. 이성현, 이찬형 그 두 선수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찬형 선수가 이번에 출전을 합니다. 방어전인가요? 아 방어전이 아니고 네. 슈퍼파이트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원매치. 원매치. 예, 원매치로 이제 나카무라 칸이라는 선수랑 네. 예 대결을 하는데요. 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대회도 그 다운을 한번 당하고 그 나중에 또 4라운드에 1라운드에 한번 다운을 당하고 4라운드에 다시 그 상대 선수를 3번 다운시켜서 예 이제 챔피언 방어에 성공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승리해서 좀 좋은 결과 역전했구나. 예 네. 맞습니다. 좋은 결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네. 파이터로서 네. 대한민국 응원합니다. 아 역시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약간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 저번에 좀 인기가 예 나름 있었습니다. 저희 그 뷰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뷰가 나와서 네.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 저희는 격투 뒷담화 계속 이어갈 거고 네. 재밌는 얘기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나 뭐 있으시면 그리고 노조위원장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시면 네. 그 아까 소개드렸던 메일 mr.sungchon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뭐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드릴 테니까 예 많이 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고 인사하시고 끝내겠습니다. 뭐 앞으로 점점점 센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오늘도 셌어요. 네. 네, 뭐 네.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네. 뭐 거짓 아닌 진실의 방이니까요. 뭐 끝까지 항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더 좋은 항목들을 가지고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